안녕하세요. 데이터 사이언스 학과 박사 과정의 김진홍입니다. 저는 Balancing Training for Multilingual Neural Machine Translation이라는 논문을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제목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다중언어 번역에 관한 학습 데이터 밸런싱에 관한 내용을 다루는 논문임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우선 기초적인 배경 지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멀티링구얼 모델, 즉 다중언어 모델이란 하나의 단일 모델 내에서 서로 다른 언어들을 번역하기 위해 학습되는 모델을 의미합니다. 이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단일 언어 모델, 모노링구얼 모델이 있는데, 말 그대로 하나의 모델 안에서는 한 쌍의 언어 번역에 대해서만 처리하는 모델입니다. 단일 언어 모델과 비교했을 때 다중언어 모델은 자원 효율적이며 저자원 언어 학습 성능 향상을 위해 고자원 언어로부터 관련 지식이 이전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저자원 언어와 고자원 언어의 개념에 대해서 찾아봤습니다만, 언어 종류에 따라 기계학습에 사용될 수 있는 그 언어만의 규칙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학습이 가능한 규칙들이 자원에 해당되는데, 이 언어 특성마다 학습에 사용될 수 있는 유용한 규칙이 많은 언어를 고자원 언어라 그러고, 그렇지 않은 언어를 저자원 언어라고 합니다. 그렇기에 다중언어 모델이 가진 단점 또한 이에서 비롯되는 것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언어 간의 이질적인 특성 차이로 인해 기계 학습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언어 간 학습 데이터의 불균형에 따른 문제도 존재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기존에 해결하던 방식은 여러 다른 데이터 임밸런스 문제 해결법과 같이 이 저자원 언어에 대한 오버 샘플링 기법을 통해 부족한 학습을 보충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방식이 완벽한 해결법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 지금 다루고자 하는 중요 사항은 다중언어 학습의 데이터 사용을 자동적으로 균형화하기 위한 이런 최적 전략을 학습할 수 있는가입니다. 논문에서는 이에 대한 해결 방향으로 이 모든 언어의 학습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는 언어 스코어를 학습하는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 지금 기반으로 하고 있는 모델은 Differential Data Selection, DDS라는 모델인데 이 동일 저자가 2019년에 제안한 방법입니다. 이 방법에서는 사전에 정해진 어떤 목적식에 대하여 이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서로 다른 학습 데이터의 가중치를 최적화합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DDS 기법에서 더 나아가 목적식이 다중 목적식일 경우 이들을 동시에 최적화하기 위한 멀티 DDS라는 이런 DDS 능력 향상 알고리즘을 모델을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모델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중언어 처리에 관한 사전 지식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기존의 단일 언어 처리에서 목적식은 다음과 같이 설정되며 세타 값은 세타 값은 다중언어 모델의 파라미터 값입니다. 이 함수 j 값은 리스크를 의미하는데 이 함수 L 값들의 평균치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기서 함수 L은 손실 함수를 의미하는데 이 손실 함수란 예측값과 실제값의 차이를 계산하는 함수로 이 많이 알고 있는 평균 절대오차나 뭐 평균 제곱오차 이런 등의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학습은 이러한 손실값을 줄이는 방향으로 진행이 됩니다. 여기서 X는 지금 소스 언어의 문장 데이터를 지칭하고, 이 Y는 X를 타겟 언어로 번역한 문장 데이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입력값과 번역된 결과값 사이의 손실값을 구하고, 이들 손실값의 평균치인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이 모델 파라미터 값이 학습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개념이 다중언어 처리로 확장이 될 경우, 이 학습 데이터 세트 D 안에서는 이 다시 언어별 학습 데이터인 서브세트 I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N개의 서브세트별 리스크를 각각 구하고, 이를 평균한 값이 다중언어 모델의 종합 리스크 값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psi 값이 등장을 하는데, 이는 서브세트 i에 대한 이 가중치를 조절하는 파라미터 값입니다. 그러므로 디벨롭먼트 셋에 대하여 모델 성능 평가를 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서브세트 i의 리스크 평균치를 구하면 됩니다. 이러한 사전 지식에 기반하여 이 멀티 DDS의 동작 방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떠한 서브세트 i의 가중치 스코어 값 P를 사용하여 이 모델을 학습시킨 후 이 리스크값 평균치 증가분을 이 모델 파라미터에서 차감하여 새로운 파라미터를 생성합니다. 그리고 리워드 시그널이라는 값을 계산하게 되는데, 아래의 코사인 유사도 공식의 의미는 이전의 모델 파라미터를 트레인 서브세트 i에 적용했을 때의 리스크 증가분과 이 새로운 모델 파라미터를 디벨롭먼트 서브세트 각각에 적용한 리스크 평균치 증가분, 이 두 가지의 유사도를 측정한 것입니다. 결국 이 값이 의미하는 바는 하나의 서브세트 i에 매겨진 가중치 변화가 다른 모든 언어의 번역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함으로써 이 모든 언어에 대한 종합적인 최적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활용해서 새로운 가중치 파라미터 값을 계산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에 대해서 이터레이션을 수행을 하면은 결국 코사인 유사도 값이 1에 가까워지면서 이 가중치 파라미터 값이 수렴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알고리즘을 구현한 코드를 보겠습니다. 트레인 세트 D에는 이 N개의 서브세트가 포함되어 있으며, 각 세트는 소스 언어인 X를 타겟 언어인 Y로 번역한 페어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처음에는 서브세트의 가중치 P를 이 사이즈에 따른 비율값으로 초기화를 합니다. 그리고 변수 X, Y를 이 공집합으로 초기화하고, 이 전체 학습 데이터 크기가 M이 될 때까지 이 트레인 세트로부터 각 서브세트의 비율에 따라 데이터를 로드 시킵니다. 그 XY 페어 데이터에 대한 손실 함수 증감분을 반영하여 이 다중언어 학습을 수행을 하고, NMT 모델 파라미터 세타 값을 계산합니다. 이 작업이 완료되고 나면 이 리어드 값을 계산하는 단계로 넘어가는데, 이 코드를 보시면은 이 첫 번째 포문에서 n개의 서브세트 중 세트 i를 읽어드리고, 이 세트 i에 속한 페어 데이터 xy에 대해 이 모델 파라미터가 세타일 때의 손실 함수 증감분을 gtrain 변수에 저장합니다. 그리고 이를 이용해 새로운 모델 파라미터 세타 프라임을 계산합니다. 이렇게 산출된 새로운 파라미터 세타 프라임을 이 디벨롭먼트 세트의 데이터에 적용하여 각 디벨롭먼트 세트마다의 손실 함수 증감분을
변수 gdev로 계산하게 되는데 이렇게 도출된 gdev와 gtrain의 코사인 유사도 값을 계산 후 이 새로운 가중치 파라미터가 업데이트 되기까지가 한 사이클이 마무리됩니다. 이 연산을 while 반복문에 의해서 이터레이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러면서 코사인 유사도 값이 1에 가까워지거나 가중치 로우 값 증가분이 0에 가까워지게 되면 이 가중치 파라미터 값이 수렴함에 따라서 연산이 종료되고 이 파라미터 최적화가 되는 원리입니다. 그리고 이 논문에서 안정화에 관한 내용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코사인 유사도를 산출하는 리워드 시그널 값 수식에서 이 디벨롭먼트 세트의 서브세트별 리스크 평균치 증감분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값이 덜 지속적이고 다중 언어의 경우에는 분산이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과값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개별 리스크 증감분에 대한 코사인 유사도를 구하고 이 그 평균치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대체하는 것을 제안했고 이 방식을 멀티 DDS-S라고 지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러한 이론적인 그 기반에 대해서 실험을 수행을 했는데요. 데이터는 2018년도에 논문에서 쓰인 이 58 Languages to English Parallel Data를 사용했습니다. 학습은 두 가지 다른 다양성 수준에서 진행이 되었는데요. 이 첫 번째 세트는 언어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이 네 가지 저자원 언어와 각각의 언어에 관련 있는 고자원 언어, 이제 그래서 총 8개의 언어로 구성이 됐고, 두 번째 세트의 경우 이 다양성을 중심으로 언어 간 관련성에 상관없이 이 다양한 8개 언어를 골랐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one to many 그리고 many to one의 두 가지 실험 방향을 설정을 했는데 이 영어로부터 다른 언어 8가지 또한 그 반대로 다른 언어 8개 언어로부터 영어로 번역하는 실험을 수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당 세트들에 대하여 이 기존의 휴리스틱 기법과 제한 모델의 성능을 비교했습니다. 성능 비교는 이 BLEU 스코어라는 점수를 기준으로 했는데 이 기계 번역 결과와 사람이 직접 번역한 결과의 유사 정도를 비교하는 성능 측정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과는 제한된 모델이 그 양쪽 세트의 경우에서 모두 좋은 성능을 보였고 이 리어드 시그널 값을 안정화시키는 멀티 DDS-S의 경우 멀티 DDS 기존 거보다 낮은 분산을 보여 더 안정적인 결과를 보였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논문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